모든 사람의 DNA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왕우장생의 씨가 따로 있나요? 그냥 무례한 사람의 씨가 따로 있나요? 하다 보니까 어라 이것도 되네? 이것도 받아주네? 언젠가부터는 아무도 나에게 노라고 말하지 않네?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체화가 된 거죠. 나는 영원히 갑질을 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저 자리에 올라가면 저런 환경이 있으면 갑질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이거 갑질인가? 약간 좀 너무 도를 넘었나? 갑질인가를 물어보는 거죠.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갑질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자기 분석에 갑자기 어려워진다. 갑자기 어려워진다. 또 돌아보면 내가 갑일 수 있을 때가 가끔 있어요. 남은 보여. 그쵸. 남은 갑질하게 보이는데 내 자신은 안 맞아요. 보이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린이는 어때? 원래 꼰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더 꼰대라고 되게 확실히 그랬구나. 진단이 완료가 됐고 오늘 진단 됐어. 선생님한테 진단이 완료가 됐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갑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가 농담하고 말장난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상처되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친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나 뭐 레슨 해주고 있는 동생들한테 특히 좀 그렇게 심하게 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요거 꼰대 요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랩할 때는 나는 한 왔어. 1절 녹음할 때 4시간씩 했어. 왔어. 내가 4시간씩 옛날에는. 녹음을 했어. 16마디를. 꼰대네요.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선생님? 원래 많은 꼰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족 같아서. 가족 같아서 그랬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집이 있는데 그 제 주변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1평짜리 이제 작업실에 산단 말이에요. 안타깝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잠은 잘게 해주고 다 하게 해줄 테니까 너가 설마. 아니 물을 사와라. 그것만 시키겠다. 아니 월세는 제가 다 부담해요. 그거 괜찮은데? 그 정도는 근데 선생님 말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좀 조금씩 늘어요. 얘가 물을 잘 사오니까 이번에 휴지도 사와라. 시작됐어. 청소도 해라. 어제는 샴푸였어요. 그래서. 샴푸였어. 근데 집 가니까 사왔더라고요. 그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갑질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태가 좋은 거죠. 갑질이라고 하면 다들 맞아 내가 그 갑질을 당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맞아 내가 갑질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정의롭고 날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무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무례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무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무섭다. 예를 들어서 저도 사회초년생일 때는 너 발걸음 좀 작게 해라, 문 좀 살살 닫고 들어와라 같은 것부터 지적을 받다가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짬이 차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없어지죠. 그리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예전에는 안 웃겨. 야 그걸 농담이라고 해?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배가 빠져요. 걸려. 너무 웃겨.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어라? 내 말이 되게 재밌나 봐? 내가 되게 재치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꼰대야. 제가 냉정히 재밌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냉정히 거죠. 얘기해주자,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괜찮아. 근데 제가 이런 거죠. 막 장난을 쳐요.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해? 아유 잠은 죽어서 자면 되는데. 아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한다는 거죠. 우리 많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아이들이 웃지 않고 분위기가 싸한 거죠. 오 이러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놀라서 사과까지는 못 하더라도 뒤에 가서 제가 한번 곱씹어 보는 거죠. 그게 좀 부적절했나? 내가 조금 도를 넘었나? 그러면 다음부터는 최소한 제가 잠은 죽어서 자라는 농담은 어쨌든 최소한 그 농담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쵸?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항상 뭐 높게 있는 뭐 부장님 뭐 이런 분이 와서 막 얘기해요. 어렵죠. 재미없는 농담을 막 해가 우리는 그럼 도움 줘야죠. 웃게 되잖아요. 네. 그걸
귓속말로 저기 부장님 너무 재미없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를 누가 얘기할 거냐? 절대 못하죠. 누가 얘기할 수 못하죠.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가 네, 잘리셨죠. 많은 사람을 잃었죠. 많은 네. 사람을 잃고 많은 방송을 잃고 아 재미없어. 아 뭐야. 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말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고 근데 저도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도 나이 어린 사람들이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까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조금씩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어쨌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스스로 약간씩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입에서 사장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살짝 김숙님 정도에게만 해보는 거죠. 네. 김숙님 정도래. 그럼 유진현님. 센데요. 너무 네. 높은데. 아, 벌써 너무 초반 높아요? 단계니까. 나는 너네 나이 때 했다. 이거 봐. 니들도 해라. 네. 어렵다. 니들도 할 수 있다. 재미가 없네요. 많이 재미없네. 갑자기? 난 못해. 나중에 보자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해봐라고 하고 나서 뒤에 가서 근데 쟤 싸가지 없네 라고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말해봐라고 해서 그다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무언가 문제가 있을 때 최소한 문제라고 말한 사람을 왕따시키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왕따시키잖아요. 네. 그치. 아니, 너 혼자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네. 맞아. 쟤만 이상한 애라고 하죠. 최소한 왕따는 시키지 말자는 거죠. 그럼요. 근데 이게 꼭 이제 갑질 얘기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꼰대가 나오는데 꼰대죠. 사실 꼰대도 사실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러분은 혹시 꼰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편식을 진짜 안 해요. 응. 근데 가지볶음 하나만 못 먹어요. 어? 근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 이름까지 기억해요. 김종득 선생님. 아니, 괜찮아.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 그래. 그 선생님께서 아 근데 그 선생님이 가지볶음을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난 싫은데. 진짜 못 먹겠는데 그 물컹물컹한 식감이 너무 싫은데. 그래. 아, 그래.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모한테 전화해서 와서 좀 먹어달라. 이모한테? 네. 아. 그래서 이모가 먹어주시고 갔는데 근데 지금 가지 잘 먹어요. 아침부터 가지를 잘 먹어. 결론이 되게. 아, 근데 그때는 못 먹었어요. 제가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굳이 오른손 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분들 중에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꾸 명절이나 이럴 때 밥을 먹을 때 제 손을 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와. 막 약간 이렇게 약간 어릴 때 진짜 이해 안 가서 아빠 엄마한테 나 명절에 거의 큰 집 가기 싫다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서 제가 양손잡이가 됐어요. 결론이 지금 다 좋은데요, 지금 결론이. 그러니까 꼰대 덕분에 내가 덕분에 나아졌다고. 지금 좋아졌다는데. 그래, 이제 가지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말이 뭐가 있냐면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상대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어요. 그러면은 좀 재수가 없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그렇죠. 내로남불. 네. 남이 음주운전 했다 보면 저런 예비 살인자 이렇게 하고 약간 내가 하는 행동의 의도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내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이 좀 꼰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꼰대가 많다. 그럼요. 그지? 네네. 네. 저는 꼰대를 저를 방금 말씀드렸듯이 꼰대를 저가 꼰대라 생각을 해서 너무 나쁘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동생들한테 뭐 노래 이상하게 만들면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불이다. 세다. 오늘이 분리수거 날이다. 갖고 나가라. 세다. 감옥 가셔야겠는데 이분도. 감옥 가셔야 꼰대 얘기하니까 또 얘기가 또 많아지네요. 풍성해지네요. 아까 갑질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얘기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래퍼들에게 미리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10마리초 래퍼들이 뽑은 꼰대가 제일 많이 하는 꼰대 탑 3입니다. 꼰대요. 3위입니다. 3위. 요즘 애들은 말이야. 요거 해석이 너무 웃겨. 이제부터 너를 가르칠 것이야. 되겠다. 이제부터 너를 가르칠 것이야. 아이고. 요게 3위였습니다. 자, 2위 바로 보겠습니다. 2위는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내 자식에게도 꼰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 다 말투에서 기본적으로 이 말을 깔고 들어오거든요. 많이들 하죠, 어른들이시면. 자, 대망의 1위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자,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자, 해서 기분 나쁜 소리를 시작할 것이요. 사실 우리 보통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같이 듣지 않나요? 거의 비슷. 요즘 애들은 말이야, 내가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세 개를 동시에 하죠. 쓰리콤보 그냥 가네 그냥. 네. 주변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들은 거보다 많이 한 것 같아요. 소리를 들어본 것보다 받아들이면 편하다고 자뻑한다고. 아, 대단한데요. 굉장한 새싹. 꼰대게 떠오르는 새싹. 근데 이렇게 수린 씨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신조어도 있잖아요. 아까 뭐랬죠? 네. 영권. 점권, 네, 영권, 점권 뭐 이렇게 말이 많을 하거든요. 젊은 꼰대는 아직 수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사회에 더 길게 있을 테니까 난 그 사람들이 더 싫어였는데 근본적으로는 결국 똑같은 거고 젊은 꼰대는 치료가 가능한 것 같아요.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꼰대는 치료가 불가능. 그냥 그냥 꼰대는 꼰대는 치료가 가능하지 않다? 약간 많이 진행된 거죠. 특히나 여러분 나이대쯤에는 점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중3일 때는 중2에게 굉장히 어른인 척을 해요. 고3은 고2에게 그렇게 어른 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꼰대일 거야.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니까 꼰대일 거야 라고 하지만 점꼰들은 오히려 자기의 경험 자체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여러분 대학교 들어가시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렇게 갑질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직에서는 저렇게 참는 거구나. 원래 후배들은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들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이런 규율들을 만들고 계속해서 하라고 하는 거죠. 계속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떤 꼰대가 많아지는 것도 어쩌면 그들 자체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애견 아니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감수성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